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는 나이가 드니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피부에 조용히 새겨넣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습관을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의 기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짙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안을 마친 뒤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말린 채 방치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햇볕이 따스하다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산책을 나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피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피부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원래 기미는 가족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잠을 늘 창가에서 햇볕 쏟아지는 자리에서 자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5년 뒤 그녀의 뺨에는 진한 갈색 반점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죠. 반대로 68세 환자분은 평생 햇볕을 무심코 쬐었지만 60세 이후에 철저히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이 지나도 기미가 거의 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옅어진 부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미는 단순히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이 만들어내고 습관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습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게 모르게 매일 기미를 짙게 만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3가지 위험한 습관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좋은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기미는 주로 호르몬과 유전 요인 때문에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생활 습관이 결정적 요인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기미가 확연히 옅어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짙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5년 뒤 후회할 수 있지만 지금 바꾸면 10년 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작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제가 혼자 떠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피부의 색이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다시 맑아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 D 합성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빛이 언제나 선한 친구는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에게는 햇빛이 은밀하게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시골에서 평생 햇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햇빛을 전혀 쬐지 않아 못 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과도하게 보호 없이 햇볕을 받는 습관은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멜라닌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색소입니다. 햇빛이 세포를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요. 문제는 이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생성될 때입니다. 마치 방패를 너무 두껍게 들이대는 바람에
얼굴에 얼룩덜룩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기미가 피부에 새겨집니다. 저는 67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집 앞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운동이니까 건강에 좋겠지라 믿으셨죠. 그런데 선크림을 전혀 바르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양쪽 뺨에 커다란 기미가 선명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령대의 또 다른 환자분은 오전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책 넓은 모자를 꼭 쓰셨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았지만 피부는 훨씬 맑고 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자외선은 아침 일찍부터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쯤 되어야 새다고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오전 9시 무렵부터 피부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구름이 낀 날도 자외선은 여전히 뚫고 들어옵니다. 흐린 날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햇볕을 아예 차단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극단적인 차단이 아니라 짧고 안전한 노출입니다. 하루 15분 정도 팔과 다리에만 햇빛을 쬐어도 충분히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꼭 가려야 합니다.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햇빛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얼굴은 방치한 채 그냥 걸어 다니지는 않았을까? 기미를 만드는 작은 습관은 대개 무심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뒤 거울 속 얼굴에 나타나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 모자와 양산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미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햇볕은 친구이자 적입니다. 친구로 대하고 싶다면 예의를 갖추고 만나세요. 즉, 보호 없이 무방비로 맞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햇빛은 우리를 살리고 동시에 해치고 결국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피부를 결정합니다. 세안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이제 깨끗하다라고 안심하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피부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습관이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원래 얇은 수분 보호막, 즉 유수분 장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장벽이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세안을 하면 그 장벽이 잠시 흔들립니다. 특히 비누나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할수록 장벽은 더 약해지죠. 이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지 않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보습 부족은 기미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70세 남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평생 동안 남자는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된다라며 아무런 스킨케어나 보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퇴 후 농사일을 그만두고 집에 계시면서 피부에 기미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 환자분은 세안 후 늘 간단히 수분 크림을 발라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피부 톤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기미가 생겼는데 지금 보습을 한다고 달라질까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는 보습만으로는 색소 침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충분한 보습이 멜라닌 과다 생성의 속도를 늦추고
피부 회복 능력을 높여 기미가 옅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실제 임상 경험상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한 분들이 훨씬 더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쌀 교수 미 누카쇼이로 세안 후 보습을 했을 때 3개월 만에 색소 침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세안 후 피부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냥 방치하셨나요? 아니면 보습을 해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의 피부를 결정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크림을 발라주는 것. 이것이 피부에 다시 방패를 씌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꼭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알로에 젤, 기본적인 보습 크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세안 후 바로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지키려면 세안 후 방치하는 습관을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깨끗이 씻고 바로 보습하고 그리고 편안히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드니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기엔 그 여파가 너무 큽니다. 특히 피부, 그 중에서도 기미와 잡티에는 수면 부족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야간 공장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 세포는 손상된 DNA를 고치고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이 이어지면 이 중요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멜라닌 생성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잉 반응을 일으켜 기미가 진해집니다. 저는 66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였습니다. 1년 뒤 눈 밑과 뺨에 기미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반대로 70세 남성 환자는 규칙적으로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여유급 시간에 수면을 지켰습니다. 피부가 훨씬 맑고 기미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피부 나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수면 부족과 기미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이 호르몬이 멜라닌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보고합니다. 임상에서 보는 제 경험으로는 후자의 주장이 훨씬 피부 현실에 가깝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젊었을 때 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칙칙하고 거울 속에 다크서클이 내려앉던 경험. 그것이 바로 수면 부족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결국 피부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의 한 실험에서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참가자들의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되고 자외선 손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햇빛과 수면 부족이 만나면 기미는 더욱 빠르게 짙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요즘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혹시 TV 앞에서 졸다가 정작 깊은 잠은 자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소식은 수면은 오늘 밤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면제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일정한 취침과 기상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피부의 리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면은 피부를 살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기미를 옅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내 몸에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화장품이자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피부를 위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값비싼 화장품, 최신 레이저 시술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차나 국을 먹으니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이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전체 면적이 1.2m에 달하죠. 그 넓은 장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건조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자외선과 활성산소가 더 깊숙이 침투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결국 기미가 더 짙어지게 됩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나는 물을 별로 안 마셔도 괜찮다고 늘 말씀하셨죠. 실제로 하루에 컵 2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얼굴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넓게 퍼졌습니다. 반면 68세 환자분은 하루 6, 7잔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훨씬 맑고 투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어떤 학자들은 수분 섭취와 피부 미용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임상 연구에서 탈수 상태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이 피부에 미치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통지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의학에서는 수분은 피를 맑게 하고 피부에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수분 부족은 곧 혈관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피부의 어두움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몇 잔의 물을 마셨을까? 차, 커피, 국을 제외하고 순수한 물만으로 얼마나 채웠을까?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그리고 오후에 2~3컵을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은 단순히 수분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 속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는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물로 닦아내듯 탁하던 피부가 서서히 맑아집니다. 혹시 아직도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몸을 정화하고 혈액과 피부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오늘 하루 손 닿는 곳에 물컵을 두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기억하고 거울 속에서 은은한 빛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침 식탁의 잼,
오후에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밤에 심심할 때 집어드는 과자.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피부를 서서히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하고 멜라닌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미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이죠. 저는 69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늘 나는 단 것을 좋아해서 안 먹으면 기운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3잔, 과자 몇 봉지, 그리고 달콤한 빵을 드셨습니다. 1년 후, 피부는 전보다 더 칙칙해지고 기미가 넓게 퍼졌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환자분은 간식을 주로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피부톤이 맑고 균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설탕이 기미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체내 염증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설탕 자체가 멜라닌 활동을 자극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 음식이 많을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피부과 연구에서는 고혈당 식단을 12주 동안 유지한 그룹과 저당 식단을 유지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저당 식단 그룹에서 기미와 잡티가 확실히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피부의 나이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달콤한 음식을 잔뜩 먹은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얼굴이 왠지 더 칙칙해 보였던 적.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이미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었을까? 이 습관이 내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좋은 소식은 단 것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선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자를 먹을 때 대신 사과 한 조각,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를 조금, 케이크 대신 고구마를 선택해 보세요. 이런 작은 대체만으로도 피부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설탕은 달콤해 보이지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피부를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기미는 서서히 옅어지고 피부는 다시 빛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흡연이 폐와 심장에 해롭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담배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붓으로 얼굴에 기미와 주름을 새겨 넣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부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피부는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결국 기미가 더 짙어지고 주름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잎이 갈라지고 색이 변하듯 피부도 똑같이 시들어갑니다. 저는 71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평생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폐 건강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지만 얼굴 피부도 눈에 띄게 거칠고 기미가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비흡연자는 햇빛 관리만 조금 소홀했어도 피부 상태가 훨씬 나았습니다. 결국 흡연 여부가
피부 건강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흡연이 직접적으로 기미를 유발하기보다는 피부의 회복력을 떨어뜨려 기미가 더 잘 쌓이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담배 속 화학 물질이 멜라닌 세포 자체를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흡연은 기미를 악화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일본의 한 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흡연자들의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스모커스 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특징은 칙칙한 피부톤, 짙어진 기미, 깊은 주름.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미 수십 년을 피웠으니 지금 끊어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흡연을 끊으면 피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만 지나도 혈류가 개선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생긴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짙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흡연은 피부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림자를 남깁니다. 집안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배우자나 손주들의 건강은 물론 피부도 함께 해를 입습니다. 결국 담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피부까지 해치는 적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담배 한 개비로 내 얼굴에 어떤 흔적을 새기고 있는가? 이 습관을 끊는 것이 단지 폐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피부와 가족을 위한 것일까? 담배는 순간의 스트레스를 달래주지만 혈관을 조이고 피부를 시들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담배와 작별을 결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폐를 살리고 동시에 피부의 맑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미가 보이니 빨리 없애야겠다 는 마음에 마트나 인터넷에서 기미 제거, 미백이라는 문구가 붙은 화장품을 서둘러 구입해 본 적 말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혹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듬뿍 바르지만 몇 달 지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기미가 짙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장품의 함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제품에는 주로 하이드로퀴논, 알부틴, 강력한 산, IHA, BHA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용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한 60세 이후에는 강한 성분을 과하게 쓰면 장벽이 무너지고 오히려 자외선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 결과 기미가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저는 64세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딸이 사다 준 고가의 미백 크림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바르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아지는 듯 보였지만 6개월 뒤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고 뺨 전체에 기미가 넓게 퍼졌습니다. 반면 70세 환자분은 간단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피부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일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강력한 미백 성분이야말로 기미를 옅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장벽 손상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임상 경험상 두 번째 의견에 더 가까운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피부는 얇은 천 조각처럼 섬세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하이드로퀴논 농도가 높은 제품을 일반 판매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의미지요. 대신 꾸준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천천히 효과를 내는 성분들, 비타민 C, 나이아시나마이드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 내 피부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좋은 소식은 화장품을 반드시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보습제 필수 자외선 차단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백 제품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는 복잡한 화학물질보다 단순한 보호와 보습을 좋아합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맑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의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세요. 피부는 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순하고 꾸준한 관리로 피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오래가는 젊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따라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인다. 기미가 갑자기 진해진 것 같다. 이유 없이 피부가 어두워지는 순간 그 배경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코르티솔을 분비해 위기 상황에 대비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될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 침착을 더 쉽게 일으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얼굴 위에 드리워집니다. 저는 65세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남편 병간호와 경제적 걱정이 겹치며 매일 불안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뺨에 진한 기미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70세 환자분은 같은 나이임에도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기미가 옅고 전체적인 혈색도 훨씬 건강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기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스트레스는 단지 수면 부족과 생활 습관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기미를 만든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피부는 회복력을 잃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피부에서는 멜라닌 생성 효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짐이 피부의 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며칠간 마음고생을 했더니 거울 속 피부가 유난히 칙칙하고 거칠게 보였던 경험.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부를 흔들고 있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혹시 이 스트레스가 내 피부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소식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깊게 숨을 쉬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주와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피부에도 숨 쉴 틈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치 몸을 지치게 하고 피부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풀어내면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도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기미는 단지 햇빛이나 세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짐이 피부에 드러나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 작은 쉼표 하나를 선물하세요.
그것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나요? 아이고, 나는 이미 햇빛도 많이 쬐었고 세안 후 보습도 소홀했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답은 한결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참으로 놀라운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세포를 새로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74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평생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고 기미가 얼굴 전체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권유로 늦게나마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물을 챙겨 마시고 밤마다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옅어졌고 피부 결도 매끄러워졌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희망적인 결과가 보고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여성들에게 1년간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게 했더니 기미가 평균 15% 옅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달 만에 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피부는 단기간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참고 이어가면 반드시 작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단순한 수분 크림만 발라주었는데도 6개월 후 피부의 탄력과 밝기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피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소식은 후회 대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습관이 기미를 만들었다면 오늘부터의 습관은 기미를 옅게 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바꾸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피부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생활은 다시 밝아질 수 있고 마음도 함께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회복을 향해 걸어가면 1년 뒤, 5년 뒤 전혀 다른 얼굴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미를 짙게 만드는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햇빛, 세안, 수면, 수분, 설탕, 흡연, 화장품, 스트레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무거움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내가 다 잘못해왔구나.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이런 후회와 자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보다 먼저 젊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는 기미로 가득했지만 마음이 환했습니다. 늘 웃으며 괜찮아요. 조금은 늙어도 인생이 고마운 거죠.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얼굴에서는 기미보다 미소가 먼저 보였습니다.
반대로 피부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했지만 늘 불안과 불만을 안고 사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오히려 주름과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피부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낙관적인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멜라닌 과잉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음의 젊음이 피부의 젊음을 이끈다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거울 속 얼굴이 한결 환해 보이지 않던가요? 반대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피부가 더 어둡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마음과 피부의 연결 고리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색을 칠하고 있는가? 어둡고 무거운 색일까? 아니면 밝고 따뜻한 빛깔일까? 좋은 소식은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와 웃으며 대화 나누는 것,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마음의 햇살을 드리우고 그 햇살이 피부에도 번져갑니다. 피부는 거울이고 마음은 빛입니다. 마음이 먼저 젊어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미를 옅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지 화장품도 의학적 시술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오늘도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는 힘은 어떤 치료보다 오래가고 깊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볼 때마다 기미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따뜻한 미소, 살아온 세월의 흔적, 그리고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젊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무심히 쬐던 순간, 세안 후 보습을 놓치던 습관, 부족한 수면, 물을 잊고 지내던 날들, 달콤한 유혹, 담배의 흔적, 과한 화장품, 풀지 못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기미를 짙게 만드는 그림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어제의 습관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꾼 작은 습관들을 피부는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몇 달,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간 결과로 피부가 달라지고 마음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하기,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눕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 음악 듣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피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젊음을 되찾는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젊음은 단순히 나이가 아닌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오늘의 선택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